근데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검사를 막 하는 병원들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는 과잉진료야? 우리는 덤탱이 씌우는 거야?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장담님, 동물병원 덤탱이 안 쓰는 방법도 시리즈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영상 올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멘트를 날리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시면서 병원 많이 가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러네 라면서 사실 조금 느끼셨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낮에 올렸던 영상 기침하면 병원 가야 되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했죠. 별 내용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끔 기침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 가서 우리 애가 기침해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호자분을 딱 봅니다. 걱정을 많이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풀검사를 다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심장 초음파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쉬지 않고 한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이런 기침을 한다고 해서 병원을 가서 우리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렇게 나오면 검사를 다 합니다. 그게 바로 덤탱입니다. 아까 장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병원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적으라고 했잖아요. 메모를 하시라고. 일주일에 2번, 3번 하면은 심각한 거 아니니까 기침을 할 때마다 몇 번 하는지, 횟수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 지속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다가 이게 좀 횟수가 많아지네? 증상이 나오는 지속시간이 길어지네? 이렇다면은 병원에 가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진료를 본다면 그렇다면 저는 엑스레이를 찍을 겁니다. 제가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처음에는 엑스레이 검사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검사를 막 하는 병원들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는 과잉진료야? 우리는 덤탱이 씌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방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 잘 알아들으시면 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과잉진료를 안 받고 좀 적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노골적으로는 못 알려드리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올릴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초코님 그 비닐이랑 쇠 요거 먹었을 때도 제가 그 영상을 왜 올렸겠어요? 그거를 왜 응가 나올 때까지 맨날 응가 뒤져보세요 이 영상을 제가 왜 올렸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그럴 때 무조건 병원 가면요 엑스레이 당연히 찍겠죠.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조형 검사라는 걸 합니다. 조형 촬영을 해요. 조형제를 먹이고 12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단해가지고 아니면 위 내시경 해가지고 꺼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진단과 그 치료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초코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일간 잘 보십시오. 응가 다 뒤지세요. 그 중에라도 애가 토하거나 식욕 없거나 아파하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영상에 그런 의도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나 가서 검사 받으면 몇십만 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왜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동물병원하고 요 중간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토토님, 제가 다니는 병원 가기만 하면 괜찮아, 지켜봐, 괜찮아. 그것도 좀 아니죠. 지켜본다면 뭘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좀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좀 같이 선생님하고 의논하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우리님, 제가 다니는 병원은 증상만 말하면 어느 정도 딱 아시는데 다른 병원은 이것저것 다 검사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은 검사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게 필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검사
검사 없이 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지금 확진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중한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내 감으로 일단 80%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20%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뭐 막 신부전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아직은 애가 뭐 밥도 잘 먹고 토도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신부전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신부전이 없을 가능성이 80%가 된다 하더라도 그 20%의 확진을 위해서 꼭 혈액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설명을 선생님이 보호자분한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가능성이 80%가 넘어요. 하지만 남은 그 20%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혈액 검사든 아니면 뭐 초음파 검사든 이런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호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자님이 원치 않으시면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혹시나 증상이 더 나오면 그때 검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지금 검사를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오히려 그냥 검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고어른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병원에 가셨을 때 꼭 그런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검사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중요한 선생님이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입니다. 네.